번째 이 챕터의 내용은 한마디로 내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거버넌스가 답이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거버넌스가 답이다. 자연의 순리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말에 왜 하늘을 따르는 자는 순하고 역천자,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최첨단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집합에서 나오는 얘기가 역시 역천은 안 되겠구나. 순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로 나온 책이 바로 이게 플래닛 아쿠아고, 플래닛 아쿠아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정부의 지배구조, 거버넌스죠. 그리고 모든 NGO의 지배구조, 기업의 구조, 기업의 지배구조가 순천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국가나 기업의 운영 구조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한마디로 정리가 된 겁니다. 21세기는 진보의 시대가 아니다 이미. 회복력의 시대다. 이런 책을 썼잖아요. 제레미 리프킨이. 그래서 이거를 나는 우리식 표현으로 21세기는 순천 지명의 시대다. 우리말에 왜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천명, 즉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이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가 뭐 유전자 공학이다, 로봇 공학이다, 첨단 AI 기술이다. 이 모든 기술들이 우리를 굉장히 그 어떤 측면에서 능력을 강화시키잖아요. 모든 걸. 그렇지만은 그 강화된 능력에 맞춰 가지고 책임이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강한 능력에 맞춰 책임을 지지 못할 때 인간만 망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망한다. 이것이 그 소위 21세기의 과학의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어떤 책을 이 챕터를 쓴 겁니다. 우리말에 근데 그 상선약수란 말이 있어요. 소자 읽어보면 최고의 선, 상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왜냐면 물은 말이에요. 아래로 아래로 흘러내려간단 말이에요. 겸손하고 또 낮은 곳으로만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겸손한 거죠. 그리고 유연하고 모든 걸 다 감싸잖아요. 포용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지만 다시 말하면 그냥 무심하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모든 생명을 키우고 길러준다. 그래가지고 동양에서는 이 소위 동아시아 특히 철학은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상선약수. 그런데 이 플래닛 아쿠아가를 공부하다 보니까는 그야말로 상선약수가 정답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이에요. 너 주권국가의 사태와 생태적 거버넌스의 태도인데 이번에 영어로 The Eclipse of Sovereign Nation State and the G-Station of Bioregional Governance인데 에클립스라는 거는 쇠퇴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소멸한다는 거예요. 조브린 네이션스, 또 주권 국가는 서서히 소멸되고 그리고 바이오 리저널 거버넌스, 또의 생태, 바이오 리저널이란 건 생태 지역이란 말일 때 생태 지역의 거버넌스는 태동하고 있다. G 스테이션 이런 말인데 상당히 요 이 타이틀의 제목에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기후의 온난화는 앞으로 정치적 경계도 허물걸고 그러기 위해서 또 국가 주권도 약해지고 국가 주권이라는 게 전 세계의 어떤 그 멸망의 위험은 한 국가의 그 싸움이 국가가 번성하고 망하고 하는 거는 앞으로 점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민권에 대해서 시민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티즌, 음? 지구 시민권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는 좀 더 일찍 적어도 온난화 현상이 대두돼서 홍수와 가뭄, 폭염, 산불, 허리케인, 태풍의 급증으로 전체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인프라를 파괴하고 인간과 동료, 생물들의 목숨까지 앗아가기 시작한 45년 전이죠. 1980년대 후반
이래로 이런 변화를 예견했어야 했다. 이미 사실 이때부터 많은 그 연구들을 했었어요. 연구들을 하고 보고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무시했지.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온난화 쪽 들어가서 그래도 이 상처를 덜 받는데 참 미국 가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아프리카는 뭐 더 말할 거 없고 아프리카 내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내 친구가 거기 있어가지고 가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정말 심각해요. 영국의 환경 저널리스트가 있어요. 인류세 엑소도스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여자가 가이아 빈스라는 여자예요. 이 가이아 빈스가 우리가 맞이할 이주 여정, 인류가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면 안 맞잖아. 이 또 이 땅에 살려니까는 현 뭐야 배우 같으면 사과가 안 나든가, 어? 뭐 이러면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은 바꿔야 될 거란 말이에요. 배추가 잘 안 된다. 그럼 배추 농사 짓기 위해서 바꿔야잖아. 다시 말하면 앞으로 그 이주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특정한 땅에 속해 있고 그 땅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극복하는 거야. 그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삼천리 금수강산을 우리가 산다 그러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데 이게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산다. 이 땅은 우리 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이게 이렇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지대에서 못 살아요.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거지. 이거를 막연한 잡지에 실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언스지, 과학 잡지에 실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잡지에. 그래서 여행 비자도 앞으로 완화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이러한 연구들 말이에요. 이러한 연구는 결코 고무적이지 않다. 2070년이면 현재 지구 육지의 1%도 되지 않는 사하라 사막과 같은 극도로 더운 지역이 전체 5분의 1에 해당한다. 현재 1% 정도만 못 쓰는데 이제 이게 5분의 1에 해당한다는 거야. 2070년이면. 밑에 보면 사이언스에 게재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은 2100년에는 인도와 중국의 인구 밀집 지역을 포함한 세계 일부 지역의 기온이 너무 높아져서 음? 한낮에 몇 시간만 밖에 있어도 가장 적응을 잘한 적자에 속하는 인간조차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근데 저는 이런 논문을 쓴 사람들이 이게 한국 사람이야 이 논문 쓴 사람은 사이언스 내가 다 찾아봤어요. 내가 이제부터 레퍼런스에 다 이거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이더라고. 사진을 못 찍었네 내가. 이 여자가 쓴 한국 사람이 이 여자가 쓴 분이 이 학자죠. 은순 임은순이라는 여자분이에요. 그 내 아들보다 한 두세 살 위 같은데 싱가포르 부산 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싱가포르의 그 대학의 교수인데 Deadly heat waves projected in the densely populated agricultural regions of South Asia에서 아주 논문을 내가 쫙 한번 훑어봤는데 야 정말 참 어려운 글을 잘 썼더라고. 이런 과학지에 그런 내용들이 실린 거야. 이게 옛날에는 외국의 과학자만 썼는데 안 그래 이제 한국 학자들도 이런 논문들을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까 가이아베스라는 여자는 말이에요. 아까 내 얘기한 말이에요. 이 1973년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여자가 쓴 책이 세 권이나 번역이 돼 있어. 난 몰랐지. 그 내용을 내가 딱 훑어봤어요. 정말 참, 어? 이런 텔레비 프로도 만들었어. What makes a country happy? 텔레비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영국의 그 텔레비전 소사이어티 그 채널 4에 그 대단한 인기 있는 그 프로그램인데 내용을 쫙 훑어봤더니 정말 참 좋은 내용이더라고. 이런 글자를 쓰고 책도 우리나라에 세 권이나 번역이 돼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이제 기후 때문에 사람들이 곧 이주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전쟁 때문에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때문에 이동한다는 거예요. 기후 이주민들은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How will today's climate migrants know the route? 오늘날 기후 이주민들은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의 기후 예측은 이미 길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길은 중위도와 아열대 지방에서 캐나다와 북극, 북유럽 국가, 러시아, 시베리아 등 사람들이 현재는 거주하지 않는 극, 북쪽으로 북쪽의 광활한 땅으로 이어진다. 아주 지구 위쪽에 아주 텅 빈 땅이 많잖아요. 전부 다 빙하로 덮여 있죠. 빙상으로 덮여 있거나. 소련도 그렇고. 이쪽으로 이어진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영구 동토층으로 덮여 있는 이 원지 지역의 상당 부분은 현재 급속도로 녹고 있으며 북반구 육지의 25%나 차지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걸 갈 수 있다 이게. 그런데 그 세계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 북부 지역 역시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지만은 기후과학자들은 금세기 중반까지 우리가 지구의 기온을 섭씨 2도가 아닌 섭씨 1.5도 상승에 가깝게 안정시키고 향후 수세기에 걸쳐 지구, 육, 지구 육지와 해양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재야성화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미래를 어느 정도 건질 수 있다. 그러면 전에 내가 저기 제레미 리스컨의 책, 내가 전에 그 회복력 시대, The Age of Resilience, 거기에 이런 얘기가 이미 도 나왔는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 문제는 기후 이주민들의 직면할 문제는 인류의 상당한 수가 살기에 적합한 서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좋은 환경의 호스트 국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경로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련이 지 땅에 지들만 살겠다 그러면 안 되고 저 남쪽에서 도저히 살지 못하는 인류가 있다 그러면 문을 열어놔라 이거야. 국적을 국적법을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거버넌스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런 거를 매핑하는 컴퓨터를 도움 AI의 도움 받고 컴퓨터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매핑하는 과학자들이 과학이 있어요. 그런 잡지들이 있어. 응? 근데 그 매핑할 때 누구 뭐를 참조하느냐? 그 여정의 길잡이. 예? 길잡이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우리가 무시하는 아무것도 아니고 생각도 없는 이성도 없고 감정도 별로 없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얘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매핑을 할 때 이, 이 생물들의 움직임을 보고서 매핑을 하더라고. 그래서 글로벌 체인지 바이올로지라는 잡지가 있어요. 여기에 실린 논문이 이런 거야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찾아봤는데 글로벌 글로벌 트레인즈 바이올로지 이 잡지 2호에 이게 이제 2018년 7월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물이 포유류나 양서류나 조류가 움직이는 걸 보고 이렇게 매핑을 한 거야. 미국 중심으로 해서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매핑을 해. 데이터를 한두 개 보는 게 아니야. 정밀하게 매핑을 하더라고. 참 놀랍지.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까. 내 아들은 이런 일을 구름 쪽에, 클라이맥 쪽으로 이런 쪽에 일을 해요. 이 글로벌 체인지 바이올로지. 저 옛날에 바이올로지는 생물학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던 생물학은 정말 옛날 생물학인 거야. 물론 옛날 생물학이 재밌었지. 근데 지금의 생물학이라는 거는 글로벌 체인지 바이올로지라는 거는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또 지구의 모든 생태계가 온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글로벌 체인지 이걸 전문 잡지가 생겼다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한 모두가 함께 사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그리고 모든 NGO가, 그리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좌니 우니 갖고 떠들 때가 아니라 그런 거 갖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지금 3, 40대 그 첨단 과학자들이 없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글로벌 거버넌스를 평화적으로 이 위기를 건너갈 수 있는 이런 시대를 건너가느냐. 이런 거를 우리 젊은이들이 공부를 오래 이제 법대나 들어가고 의대나 들어가고 물론 그 괜찮아요. 근데 다 망하는데 내가 가정만 잘 살고 그러면 그 무슨 요용이 있습니까? 무슨 큰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군대부터 지정학적 안보 개념을 넘어서 생물권 회복력을 위한 전략으로 바꿔라. 이게 중요한 개념인 거야. 기업능만 할 게 아니라 떻게 전 세계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군대를 움직이느냐 이런 것도 생각하라 이런 얘기죠. 이 챕터의 마지막 챕터는 이런 거예요. 수력 인프라와 화석연료 인프라의 결합은 어? 다시 말하면 수력 발전을 이거 거기 위해서 댐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또 화석열 또 이거 뭐야 석탄 발전도 만들고 이런 게 이제는 금액으로 보나 뭘로 보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으로 돌아서야 된다. 왜냐면 이 비용이 이게 더 점점 싸지는 거야. 연주도 이미 쌓이고 그러니까 바꿔라. 그리고 국방부도 아까 얘기했지만 밑에 지정학적 안보 개념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같은 말이야 북한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물론 그거 중요하지.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국방부에 생물권 회복력으로 전환할 때 군대도 도와내는 얘기예요. 현재 군대는 그야말로 좀 전쟁만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 군대가 전쟁하는 데 써서 핵폭탄을 만들고 그런 데만 쓸 게 아니라 생물권 회복력으로 전환해라. 참 제레미 리프컨이 참 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니어들이 여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나는 노자의 동행의 순천의 리더십을 만들어라. 순천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겸손의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인간만 존중하다고 인간만 생각하지 말고 내 가정만 존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만을 내세우는 인간만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이 시대의 순천 리더십이라는 것은 기후 위기에 대들지 말고 기후 위기에 거기 저항해서 뭐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이 어떤 커다란 숙명적이고 지구 전체 수문이 전체 바뀌는데 해양 전체가 바뀌잖아요. 무슨 수를 우리가 견디냐고. 그래서 아, 내가 챗GPT에 물어봤어. 홍해의 무의자인 사상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학과의 어떤 관계를 얘기해 드리니까 내 생각은 똑같아. 억지로 자연을 통제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이다. 이 챗GPT 얘기하고 내 얘기하고 똑같은 걸 내가 가공을 한 거예요. 어떤 세계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은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서 앞으로 몇 세대가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선택이 지구 생명체와 우리 종의 생명이 연장될지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의 아젠다는 딱 하나다. 야생으로 돌아가는 수공과 평화를 이루고 동료 생물들과 함께 번영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허무하다. 참 굉장히 참 거창한 이게 옛날 같으면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참 내가 바라본 캘리포니아의 어떤 그런 거고 캘리포니아 또 아리조나 저쪽에 또 콜로라도 강의 그 어떤 그 유역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 제레미 리프킨이 내가 생각하는 거를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결국 시니어들 할 수 있는지를 각자 시니어의 위치에서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거버넌스 구축에 함께 참여하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